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제 얘는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그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를 어떤 걸로 할 거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떤 일 처리를 할 건데를 그 뒤에 펑션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독단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애초에 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동작을 할 때 수행되어야 되는 함수를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div 태그 이름을 가진 녀석들 요소들을 다 가져와 라고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요. 이 변수는 이제 자동으로 여러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배열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0번째 존재하는 녀석한테 이런 클릭을 진행을 했을 때 난 이런 기능을 수행할 거야 라는 의미로서,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갖고는 안 바뀌네요. 아예 하나 지웠다가 다시 하나 만들어내고, 이 상태에서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 얘는 0번째 div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0번째 녀석을 클릭하는 행위로, 이 두 번째 녀석을 클릭하는 걸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클릭하면 변해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걸 수가 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함수는 보통 이 방식으로 제일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담고 있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가 좀 잘 지켜줘야 된다, 강제로 수정이 이루어지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이제 LET가 아니라 다른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변수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은 실제로 내가 실행시켜야 되는 이벤트를 아예 같이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골고루 함수 활용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얘는 이렇게 하고요. 변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잘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제가 A, B, C라고 하는 거를 적어 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각각의 특징이 좀 있는데, 일단은 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도, 이 콘솔에서 에러가 발생한 이유도 이 녀석 때문이에요. 이 컨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길래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느냐. 애초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missing initializer in const declaration이죠. 얘는 선언과 동시에 지금 초기화를 해야만 해요. 이거 어떤 애랑 똑같은 성질이에요? 자바에서의 상수, 파이널과 동일한 녀석이죠. 실제로 이 컨스트는 상수를 의미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상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컨스트. 그래서 초기화를 하는 당시에, 선언하는 당시에 바로 초기화를 진행을 해야만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상수기 때문에 재할당은 안 되겠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의 개념과 다를 바가 별로 없고, 그냥 변화, 재할당을 시킬 수 없고, 얘는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해야만 하고, 자,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콘스트라는 녀석이 제가 방금 전에 함수 만들 때 이제 LET A 해가지고 뭐 펑션을 연결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함수가 좀 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좀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콘스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방식으로도 함수를 많이 만들어요. 이러면 이 A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함수의 내용 안에서 애초에 이 A라는 변수가 가진 내용을 우리가 재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변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불러다가 실행하는 거는 당연히 되겠지만 변형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드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상수의 개념. 자, 자바에서의 상수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상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상수라서 다르다라고 하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랑 변수의 다른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자바랑 비교를 하는 이유가 기초적인 문법이 자바랑 비슷한 것도 있고 애초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를 주로 메인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얘랑 비교를 해야 이해가 가장 쉽겠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요.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안에는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바에서 변수 만들 때 하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var, ret, const 이런 이름이 있는 거지 그거 말고는 데이터 타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를 넣든가 아니면은 문자 데이터를 넣든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객체가 연결이 돼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함수가 연결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변수에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연결시켜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1차원적인 값을 넣는 것과 뭐 이렇게 함수가 들어있는 거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은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은 조금씩 있지만 변수에 실제로 값을 넣는, 할당하는 과정에서는 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수 같은 경우를 봐도 숫자 10을 넣어도 문자를 넣어도 어쨌든 출력하는 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넣은 값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여기다가 C를 넣어보면은 그냥 1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뭐 문자로 이런 걸 넣었다 라고 하면은 해당 문자가 출력이 잘 될 겁니다. 재할당이 아니고 초기화되는 부분을 바꾼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펑션을 만들 건데 여기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놔도 이미 출력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볼게요. 자, 지금 C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 거야. 이 변수는 함수를 들고 있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변수 출력하니까 뭐 나왔어요? 그냥 함수 나오는 거예요. 얘가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게 컨스트의 개념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바라고 하는 녀석이랑 렛이라는 녀석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볼 건데 자, 일단은 바부터 볼까요? 이게 잠깐 주석 걸어놓고 자, 이 바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콘스트만 해야 돼요. 당연히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콘솔 로그에 찍었을 때 10 나올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재할당? 이건 상수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재할당 되면은 지금 이 a의 값은 20으로 나오고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죠? 자, 이걸 보면은 일반적인 자바에서의 변수랑 다를 게 별로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타입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문자가 들어가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문자 출력되는 겁니다. 재할당을 문자로 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한데 얘는 엄청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에러가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var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내면 지금 제가 이 코드가 뭘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선언하기 전에 그 변수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선언도 안 됐고 초기화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변수를 썼을 때 뭐 나와요? undefined 나오죠. undefined는 무슨 뜻이에요? 적용되지 않았다. 자, va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이제 원리는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인데 이 호이스팅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호이스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변수를 만들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var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어내면 이 변수는 이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 변수는 애초에 스코프가 함수 스코프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이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그 윗부분에서 애초에 저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이름은 있네? 지금 실제로 선언되기 전에 이 부분을 코드가 만나기 전에 콘솔 로그에 찍었을 때 이미 이름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를 스크립트가 한번 쭉 읽어낸 다음에 위쪽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름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건 뭐 없어. 이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에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름은 있는데 값이 정해지질 않았네. 라고 해서 undefined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좀 아마추어들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undefined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런 변수에 대한 처리가 올바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애초에 널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 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없는 데이터가 널 처리가 되고 걸러지지 못하게 이제 코드가 조금 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undefined. 그래서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그래요. 얘는 자바 그리고 C 뭐 이런 녀석들이랑 조금 달라요.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한 걸 따져보자면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콘솔에다가 아니 콘솔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다가 뭐 한 거예요? 변수 A 만들었고 A에 값 20 넣었고 그 다음 이 밑에 줄은 뭐 하는 거예요? A라는 이름으로 변수 또 만들었고 30이라는 값을 넣었죠. 이거 자바였으면 안 되죠. 애초에 뭐 출력하겠다라고 안 해도 이 상태에서 에러가 나야 돼요. 자바는 그죠? 중복되니까 같은 공간에서. 근데 얘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 출력문을 제가 이 사이에다가 하나 또 넣으면 여기다가도 출력문을 하나 넣으면 이건 20, 30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VAR로 만드는 변수는 중복 선언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복 선언도 가능하고 애초에 이 변수가 실제로 값을 가지기 전에 선언되기 전에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undefined이 나오면서 에러가 안 나는 이 상황은 우리 개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득이에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얘는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자바가 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웹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자바가 메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자바는 까다로워서예요. 데이터를 하나 저장을 하려고 해도 타입 상당히 깐깐하고요. 중복선언 이런 거 아주 깐깐하고요. 애초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은 자바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추후에 유지보수, 개선되어 나가는 업데이트의 방향성에서 훨씬 더 이점을 강하게 가지니까 웹을 자바 가지고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특징들, 이런 녀석들은 웹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자바가 이점을 가지는 그 강점은 얘한테는 없죠. 오히려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겁니다. 편한데 개발자가 편한데 잘못 썼다가는 골치가 상당히 아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VAR이라고 하는 이 변수 선언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이제 ES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ES5가 그냥 예를 들어 스크립트의 어떤 버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ES5 이전까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여기까지 이 VAR은 계속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이들 씁니다. 아직도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ES6 이상부터 이제 새롭게 추가된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에리티예요. 이 에리티는 이 바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특징을 얘는 이제 이거는 웹에서 쓸 때 좀 단점이겠네 라고 느껴서 그걸 보완해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티는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자바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특징과 대부분 다 똑같아요. 애초에 함수 스코프를 가졌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없어졌고요. 그냥
블록 스코프를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바에서도 뭐 중괄호가 나오면은 이 안에서 변수 만들면 바깥에서 못 쓰죠. 애초에 뭐 for문이나 if문에서 변수 만들었다. 그럼 그 바깥에서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징조차도 다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var 반은 중복 선언도 되고 또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좀 바꿔볼게요. 컨솔 로그를 이쪽으로 가져오고 어떻게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다고 하면은 A가 출력이 됩니다. 이 안쪽에서 만들어졌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은 if문 바깥에서 출력은 당연히 될 건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녀석도 가능하다. 이게 함수 스코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LET라는 녀석, 이 녀석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자, LET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당장 이것만 바꿔봐도요. 근데 이거는 다니까 여기를 LET로 둘 다 바꿔놓으면은 A는 출력이 안 돼요. 이렇게 A는 없어 라고 합니다. 이 코드가 실행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은 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얘는 자바처럼 인식할 수 없게 돼요. 이게 LET.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 개념 말고는 사실 LET를 쓰게 되면 자바에서 썼던 변수랑 다 동일해집니다. 아까 전에 봤던 이런 것들도 이제 불가능해요. 이것도 안 돼요, 이제. 아까는 undefined이라고 나왔었는데 LET를 쓰니까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순서를 가져야만 얘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 이제 우리가 워낙 잘 사용하는 녀석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중복 선언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얘는 반은 가능했지만 렛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까처럼 컨스트 뭔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좀 변하면 안 돼요. 수정되면 안 돼. 위험해. 제할당 불가. 난 그냥 만들어진 대로만 이 녀석을 쓸 거야. 그럼 컨스트 써야겠죠. 렛은 제할당은 당연히 가능하니까. 이건 될 거니까. 이런 건 가능하니까. 그럼 그때는 컨스트. 그러면은 그 외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변수를 만들었을 때 바랑 렛이랑 누구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렛 쓰세요. 렛. LET 쓰세요. 이거. 바는 안 써도 돼요. 바라고 해서 이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결코 우리 웹에서는 그렇게 큰 장점이 되지는 않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만 살짝 장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장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거 쓰세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취업해서 회사를 나가게 되고 회사에서 이제 뭐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혹은 같이 개발하는 개발자들 얘는 이래요. 내가 LET를 쓴다고 다른 사람한테 LET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웬만하면 LET를 쓰는 게 좋아라는 걸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예전부터 해오던 거에 대한 습관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는 애초에 LET라는 게 없을 때 만들어진 녀석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에는 바가 쓰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제 단순히 개발자가 편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얘를 쓰기 때문에 스크립트에서 또 가능한 일반적인 흐름상으로는 불가능했어야 정상인데
이 발아서 가능한 녀석들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를 만들어서 쓰는 상황에서는 굳이 얘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나온 기술인 이 녀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상황을 마주할 일이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딱히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거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혹은 콘스트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그냥 발을 갖다가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눈치를 채면은 수정을 할 거고 만약에 눈치를 못 채면은 그냥 지나가게 될 텐데 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봐도 결국에 올바르게 알고만 쓰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스크립트를 처음 다루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 쓰셔라. 이거 써서 막 그렇게 뭐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안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콘스트도 참 함수 스코프를 가지지 않아요. 블록 스코프를 가집니다. 얘랑 똑같은 범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조건문 안쪽에서 콘스트 변수가 만들어졌다면 그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징들. 자, 지금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들어와서는 계속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스코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역 변수가 어디일까요? 그 전역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자바는 클래스 안쪽, 메서드 외부였어요. 그죠? 클래스 안쪽은 근데 사실 거기가 아니면 코드를 못 쓰니까 무조건 메서드 외부다. 그럼 전역 변수였고요. 메서드 내부다. 지역 변수였죠. 그리고 뭐 포문이나 if문이나 이런 녀석들을 봤을 때 그 블럭 안쪽이면 다 지역 변수였어요. 그죠? 얘는 그러면 클래스 같은 게 있나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뭔가 일종의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클래스라는 그런 페이지 번호 같은 게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전역 변수가 어디냐? 그냥 이렇게 만들면 전역 변수예요. 이게 전역 변수입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는 뭐겠어요? 함수 안쪽에서 만들었거나 뭐 블록 안쪽에서 만들었거나 하면 지역 변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실제로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스코프란 얘기를 썼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스코프라는 의미가 조금 더 부합하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어떤 스코프? 함수 스코프를 가져요. 그리고 렛이랑 콘스트는 어떤 스코프? 블록 스코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함수처럼 살아있을 수 있는 범위, 생존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얘는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블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곳에다가 LET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그냥 똑같이 전역 변수가 된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살짝 다른데 이걸 어느 정도는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LET, const라고 하는 변수 선언 방식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셋 다 안 썼죠. 자, 이거는 문제가 있을까요? 얘는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자, 콘솔 로그 A를 찍으면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문자 저장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굳이 변수 선언할 때 발을 쓰냐, LET를 쓰냐, 뭐 스코프 콘스트를 쓰냐를 고민하지 말고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바든 렛이든 콘스트든 이런 것들을 선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변수를 만들어내면 얘는 암묵적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록 안에서 얘를 만들어내도요. 얘는 암묵적으로 그냥 전역 변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코프를 가지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블록 스코프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발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방식은 스크립트 코드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꽤나 있을 거거든요. 기존에 만들어진 녀석들을 보다 보면.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만들 녀석들에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안 쓰는 게 좋냐면 위험합니다. 누가? 개발자가 위험해요. 헷갈리거든요.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자 LET로 A를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저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썼대요. 이러면 제할당이잖아요. 근데 얘가 없대요. 얘는 그러면 전역 변수잖아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 이게 주석이 풀려있던 상황이면 얘는 블록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우리가 전역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면 얘는 그냥 그 블록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애인데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그냥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코프를 파악하기가 이 변수가 어디까지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누굴 불러다 쓰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짜는 코드들은 한눈에 다 안 들어올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는 파일을 되게 많이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외부에서 스크립트 파일로 된 라이브러리 같은 걸 불러다가 쓰려고 하다 보면은 충돌이 진짜 많이 나요. 걔네들도 이런 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 내 거에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둘을 한 파일에 같이 불러왔어요. 그러면 서로 충돌 나는 겁니다. 왜? 얘는 전역 변수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아예 실제로 지금은 에러가 안 나잖아요. 실제로 뭐 실행을 해도 문제가 없고 에러가 안 나는데 이런 걸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 엄격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엄격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use stri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맨 최상단에 위치를 딱 시켜주면은 그 문구가 박혀있는 스크립트 파일은 엄격 모드로 처리가 돼요. 그럼 이 엄격 모드 안쪽에서는 이런 암묵적 전역 변수 아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코드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은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에리트 같은 걸 넣었다면 이제 뭐라고 안 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 나 이제 엄격 모드로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관용들은 나는 배제를 시켜놓고 사용을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유도가 좀 높은 만큼 이런 거 저런 게 되게 많아요, 스크립트가. 그래서 배우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고요. 쓰다 보면 정말 와, 공부를 해도 부족하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 요 정도 할 건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웬만하면은 전역 변수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쓰지 마,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써야 되는데 웬만하면 전역 변수 취급을 받을 수 있게 그 변수들을 잘 안 만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 제외하고는 딱히 사용하지 않아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이제 객체를 다루기 위해서 전역 변수는 어쩔 수 없이 필요했죠. 그런 부분들이 스크립트에 비슷한 걸로는 없고 그거랑 좀 다르지만 애초에 스크립트 내에서 전역 변수를 만든다? 라고 하면 변수에다가 함수 연결하는 거 그거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만약에 꼭 필요해 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만듭니다. 무조건 안 돼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 스크립트라는 특성 자체가 전역 변수가 충분히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만든다는데 만들 거면 LET, 컨스트 잘 활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바나 아무것도 안 쓰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주의사항이고 이제 하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문제 같은 거 몇 개 풀어볼 거고요.
아니다. 제가 이거를 또 알려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이거 하나 더 얘기를 하죠. 바로 문제를 풀기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 div를 한 5개 만들어내고 이 밑에다가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 태그는 우리가 처음 써보죠. 처음 써보는데 버튼은 만들어지자마자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네, 기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란 얘기고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제가 그리고 div에다가 100, 높이도 100 그리고 보더를 하나 씌워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그냥 섹션한테 플렉스를 하나 줘버릴 거예요. 그러면 한 줄로 올라가겠죠? 버튼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갈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div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에다가 뭐 색깔을 넣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니까 일단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거는 클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발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태그 안의 속성으로 onClick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는 A 함수를 실행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A 함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거 없으니까. 그래서 A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 A 함수 안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나는 클릭되었어. 자,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얼러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알림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러트 창이라고 해서 알림창이 뜹니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그냥 알림창으로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버튼 태그를 클릭을 했을 때 나는 클릭되었어 나오는 걸 보면 이 A 함수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도 했으니까 이제 div들의 색깔을 다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 안쪽에 div, edit, div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도큐먼트에서 이 해당 문서에서 내가 가져올 건데 여러 개 다 가져올 거니까 elements by tag names name으로 가져와서 div들 가져올 거야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div의 뭐 0번째는 이 녀석은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스타일을 레드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버튼 태그를 누르면 첫 번째 녀석의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요. 자, 여기다 쓸 수 있는 이런 구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단순히 색깔 바꾸는 거라 그냥 지금 간단한 활용법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얘를 외워야 되네 뭐 공부를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실제로는 이런 거 많이 안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는 기능적인 요소를 수행하는 게 더 많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뭐 1번 골라놓고 다른 색깔 준다라고 하면 다른 색깔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뭐 골드 줄 거야 라고 하면은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자 포문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edit i는 뭐 0부터 그리고 i가 일단 5까지 한번 가보죠. 그리고 i를 1씩 증가. 이것도 똑같아요. 잡아라. 다른 거라고는 얘밖에 없어요.
변수를 여기서는 int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콘솔 로그에다가 i를 찍겠다 라고 하면 이거 버튼 눌렀을 때 이거 색깔 바뀌는 거 하고 나면 반복문 돌면서 콘솔 로그 찍겠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0, 1, 2, 3, 4 그죠? 자, 함수 안쪽에서 어떠한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이 뭐 색깔 바꾸고 싶어 그럼 얘 만들고 얘는 또 다른 기능이니까 밖으로 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그냥 이 함수 안쪽에 넣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반복문 쓰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깔 바꾸는 방법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온클릭 이렇게 하는 방식도 상관없고 아니면 내가 본인이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럼 찾아봐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문제를 열어드리면 그 문제를 한번 해결을 쭉 해보시죠. 근데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면 문제를 열어드리도록 할게요.